안녕하십니까. 부천동에서 선출된 박명애 시의원입니다. 화면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고요. 최초의 제과점 이성당입니다. 군산에 있죠. 일본인이 20년대에 세운 화가점인데 이것을 인수해서 있고요. 현재까지도 매출 80억에 60명의 직원을 거느린 핫플레이스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제비다방입니다. 유명한 이상 소설가가 기생금홍과 실제 종로에서 운영했던 다방입니다. 소설 날개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 여기는 노흑당 약업사라고 75년경에 개업해서 2년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현재도 운영 중인 곳입니다. 이건 뭘까요? 오비 맥주를 담갔던 담금솥입니다. 영등포에 있고요. 오비 맥주 공장이 이전하면서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순동제 담금솥이라고 실제 있었던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광화문 지하보도인데요.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최초로 설치된 지하보도라고 합니다. 보도의 안과 안내 표지까지도 다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벌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지요.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입니다. 쪽방 6개, 벌집, 골목, 우정의 방, 순이의 방, 영상 전기획실, 관리사무소, 옛 매장들까지도 조성되어 있고요.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에 시민이 제안한 건데요. 경성전기 주식회사 앞에 있는 맨홀 뚜껑인데 이것이 미래유산으로 보여진다고 선정해 달라는 요구를 서울시의 한 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오래된 것도 있지만 현존하는 것도 있고요. 과거와 미래, 현재를 잇고 있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는 공간, 역사, 이것들을 고스란히 보존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공간들은 최근에 한옥마을, 서점, 가옥, 시장, 아주 관광객들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했죠.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래유산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미래유산은 문화유산을 보는 개념을 확장한 건데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모든 문화적 가치가 자꾸 조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은 너무나 진입장벽이 높아서 개발 앞에 모두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서 미래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미래유산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는 유형의 물건뿐 아니라 문화적 행위나 이야기 그리고 물리적 배경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숨겨진 보석을 찾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짜장면 박물관, 부산의 근대역사관, 완주군의 신택리지 사업 등 지자체들은 앞다투어서 미래유산을 보존하고 각각의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민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너무 빨리 변하고 개발되어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반성이자 최소한의 기록입니다. 부천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부천시에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확인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국가지정 보물도 있고요. 국가무형문화재, 그리고 엄마 찾아 산만리나 코주부 삼국지와 같이 등록된 문화재도 3개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도 있고요. 부천시 항토문화재는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도나 국가 지정 문화재만이 현재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나머지 것들은 잘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역곡동 안동네와
대장동 등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100년 이상 된 고택들이 있고요. 우물도 100년 이상 된 것들이 있고요. 유서 깊은 나무들이나 무당터인 만신도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부천의 가장 오래된 군집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천 지역이 산업화로 다 발전하면서 집성촌 지역이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안동네와 대장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공공주택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마을도 소멸되고 유서 깊은 자산들도 사라질 상황입니다. 사람들도 매우 낙심하고 있죠. 제가 사진에서 계속 보여드리는 저것들은 현재 안동내에 존재하고 있는 고택의 구석구석들입니다. 특히 이 고택은 조선 말기 1894년에 지어졌고요. 니은자형 안채와 기역자형 문간채가 있는 미음자를 이루는 배치나 건물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지정된 고택은 많지만 조선 최말기의 전통 건축 양식을 보여줄 수 있는 고택은 극히 희소하다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보니 훼손된 곳이 많고 복원해서 살고 있어서 지정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가나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받는다는 건 이만큼의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귀한 부천의 자산들을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 고민하고 공부하다 찾아낸 것이 유네스코 선언이자 서울시의 미래의 도시유산 프로젝트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근현대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을 부천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유산이란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해온 흔적, 기억의 총체를 말합니다. 즉 유형, 무형의 자산을 다 얘기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소개해드린 것처럼 미래유산 프로젝트는 서울시는 300건이 넘고요. 아까 경성선 주식회사 홀처럼 계속 시민들이 발굴해서 매월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3월에 미래유산은 가수들의 노래가 선정되기도 하는 우리가 살면서 함께 느끼는 도시문화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부천에서도 보니까 2018년에 문화재단에서 부천의 도시문화 유산 의미와 활용 가능성 기초연구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 부천에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나 각종 문화축제, 문학작품들, 전통시장, 다양한 거리 등 유무형의 도시유산이 너무나 많으니 더 늦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함께 이것을 준비하자는 연구 결과와 실태조사를 있었습니다. 저는 역곡 안동네나 대장동이 사라지기 전에 이제 부천의 정체성, 부천의 문화도시 부천, 자꾸만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들을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천 시민들이 쌓아온 경험과 축적, 삶의 흔적들을 부천의 도시유산으로 잘 보존하고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역곡동, 대장동의 고택, 생활문화재, 사람들의 삶의 역사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부천의 고유성, 정책성 강화를 위해서 도시의 문화적 가치, 자산 현상을 파악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부천시 향토문화재 기본조례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도시유산에 대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근자열 원자재 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시민이 행복해야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살러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역곡동, 대장동, 상동, 신도시까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면 우리 부천 시민들의 삶은 더 퍽퍽해지고 답답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형성했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시민들의 삶도 아파트 사이에 묻혀서 다 사라질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